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회 송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강의 시간에는요, 우리 1단원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업과 교통,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 중요한 내용 살펴보고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핵심 정리 통해서 중요한 내용 살펴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6학년 1학기에 어떤 사회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중요한 내용 살펴볼 수도 있고요. 시험이 다가왔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시간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럴 때 이 강의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 정리하고요. 문제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으면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우리나라의 산업과 교통입니다. 자, 인간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요,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고요. 교통이라고 했을 때 사람과 물자 이동을 이야기를 하죠. 산업부터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그래프와 함께 보시면요, 1960년에는 1차 산업의 종사자가 38%로 1차 산업 중심이었죠. 그래서 그래프에도 보시면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005년에 봤더니 3차 산업이 7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죠. 2005년의 그래프 보시면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자, 우리나라 보시면요, 1차 산업에서 이제 2차, 3차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기역과 니은, 디귿, 기호가 나와 있고요. 그 각각의 산업의 종사자의 비율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위 그래프에서 3차 산업 종사자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3차 산업 봤을 때 우리나라 시간이 갈수록 2005년에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했었죠. 자, 1960년에는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 디귿이 2005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3차 산업의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자, 2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위 그래프를 보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옳게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1번에 공업 중심에서 농업과 임업 중심, 2번에 농업에서 임업과 제조업, 3번 어업에서 농업과 서비스업, 농업에서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5번에 서비스업 중심에서 임업, 어업, 농업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그래프를 통해서요, 우리가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1차 산업이라고 했을 때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자연에서 직접 자원을 얻는 생산활동이 되죠. 농업, 임업, 어업이 되겠고요. 2차라고 했을 때 우리 제조업, 건설업이 되겠죠. 3차라고 했을 때 서비스업. 그럼 보면 자, 어디 중심이었어? 처음에는 농업 중심이었어. 자, 그래서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했죠. 산업 구조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0년대는요, 농업이 중심이었어요. 1차 산업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2차, 3차 산업으로 이제 중심으로 변했다라는 것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산업의 발달과 지역의 변화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산업의 발달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거나,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거나, 이런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 같은 경우는요, 자연환경 영향을 많이 받죠. 자, 그런데 2차, 3차 산업은요, 많은 노동력과 넓은 소비 시장을 필요로 합니다. 되셨어요? 이제 각각의 산업 발달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았고요. 자, 3번 보시면 2차, 3차 산업이 발달하면 도시의 수가 그리고 도시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60년대 이후부터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들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인구 수도 증가하고요. 도시의 수도 이제 늘어나게 되었죠. 산업 발달에 따른 지역의 변화 기억하시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밑줄치 부분과 관련 있는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농업, 임업,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의 발달은 주로 그 지역의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연환경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에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 저절로 생겨난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지형이라던가 기후라던가 토지라던가 식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자연환경이라고 했을 때 1번의 기후, 2번의 지형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3번의 자본, 4번 노동력, 5번 소비시장 같은 것들도 이제 산업을 발달하는데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자연환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의 기후와 2번 지형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산업이 발달하는 데는요,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통공업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통공업이라고 했을 때 예전부터 어떠한 지역에 계속 이제 발달해 온 수공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가 작고요. 수공업 중심이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지역의 자연환경, 자원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이제 공업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요, 특산물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강화도의 하문석, 통영의 나전칠기, 남원의 목기라던가 안동의 삼배, 전주 한지는요, 전통공업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통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생산 규모가 작았다. 맞죠? 2번 주로 수공품을 생산을 했다.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날에는 특산물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명한 생산물이에요.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그 지역에선 생산을 해. 또는 다른 지역에서 나긴 하는데 그 지역의 것이 특별하게 우수할 때 우리가 특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자, 4번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발달을 하지요. 5번 그 지역에 고유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발달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옳지 않은 것은요.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통공업과 관련돼서 자, 특산물의 형태로 남아있다. 강화도의 하문성, 남원의 목기 같은 거 보시면요. 전통공업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나라 공업지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각각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업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이 보고 가시면 되는데 수도권 공업지역은 자, 우리나라의 수도 어디예요? 서울 있죠. 서울과 우리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하죠. 수도권 공업지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지역이래. 자, 입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입지, 땅이죠. 자리 잡는 조건이에요. 이제 공장이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조건, 입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적 조건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장을 세울 거야. 그럼 어떤 지역에 세우겠어요? 기후가 좋은 데 세울 거예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세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세울 거예요. 그런 것이 입지 조건인데요. 자연적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기후라던가 지형이라던가 원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동력을 어떻게 구하냐, 용수를 어떻게 구하냐, 이런 것은 자연적인 조건이에요. 사회적인 조건이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물건을 팔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냐, 소비시장이 넓다거나 일할 사람을 구하기 쉽다거나 노동력 또는 자본이라던가 교통이라던가 그러한 조건은요 사회적인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도권 공업지역은요 그런 입지 조건이 좋다라는 거야. 교통도 편리하고 자본도 풍부하고 소비시장도 넓고 사람이 많아서 노동력도 구하기 쉽고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지역 어디예요? 수도권 공업지역이에요. 자, 태백산 공업지역은요. 자, 우리나라 관동지방, 그러니까 강원도 지방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석회석이 풍부해요. 이 석회석을 가지고 시멘트 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원료가 있는 원료 산지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공업지역이 되겠고요. 남동임의 공업지역은 우리나라 남동 쪽에 바다에 접해 있는 공업지역이에요. 포항이라던가 울산이라던가 부산이라던가 창원 같은 도시들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우리나라의 지도를 이렇게 아래쪽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있는 그 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접해 있죠. 자, 수출하고 수입하기 유리해요. 그런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대 중화공업지역입니다. 제철이라던가 기계라던가 배를 만든다던가 선박 그러한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 되겠고요. 영남지방의 내륙, 육지 안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라던가 구미 같은 도시가 있고요. 충청지방 또 호남 공업지역, 우리나라 전라도 지역이죠. 그 공업지역에서는 노동력이 풍부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업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각각의 공업지역의 명칭과 그 특징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공업의 입지 조건을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으로 분류하여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자연적 조건은 보기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자, 기억에 기후하고 니은 교통, 디귿 원료, 리을 지형, 미음의 노동력, 비읍 소비시장이 있습니다. 자연적 조건은 어떤 것이 있어요? 기후가 있죠. 교통은 사회적 조건이죠. 원료는 자연적 조건이죠. 지형은 자연적 조건이죠. 노동력은 사회적 조건, 소비시장은 사회적인 조건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공장이 공업단지가 자리를 잡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우리가 입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입지 조건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지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교통과 관련된 내용 공부하도록 할 텐데, 이제 교통이 옛날보다 발전을 했죠. 발달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다른 곳까지 이동하는데 빨리 갈 수 있게 됐죠.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동 시간이 감소해서요, 시간 거리가 줄어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거리가 줄어들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빨리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시간 거리가 줄어들었고요. 자, 생활권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자, 서로 떨어진 지역들이 교통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생활권.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통근권, 회사를 갔다 오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학교 갔다 오는 통학권, 그다음에 쇼핑을 하러 가는 범위,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범위,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범위를 생활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교통 발달에 따라서 빠르게 오고 갈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생활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니까요, 우리가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편리하게 오고 갈 수가 있게 되었죠. 지역 간의 이동이 편리해져서 관광산업이 발달을 하고요.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져서 산업도 발달을 하고요. 도시화도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 같이 공부를 했고요.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시면 다음 중 교통의 발달이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교통이 발달하면 그 지역이 교통이 편리하다면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죠. 늘어나게 되겠죠. 자, 2번 기후와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교통이 발달해서 우리 기후가 달라지지도 않죠. 관련 맞는 문항이 아니고요. 자, 3번 생활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생활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했었죠. 맞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지역 간의 공간적 제약이 강화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것 아니죠. 자, 5번 새로운 교통로가 생긴 지역은 쇠퇴할까요? 아니죠. 교통이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산업화가 촉진되고 하면 그 지역은 발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옳은 문항이 아닙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3번. 자, 교통이 발달하면요, 이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시간 거리가 줄어들고요. 생활권의 범위가 넓어진다. 관광산업이 발달한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시간에 공부할 다음 내용은요, 우리나라 인구가 되겠습니다. 자, 인구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 인구 성장 및 인구 변화와 관련된 그 모든 변화 모습을요, 우리 인구 성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나라 1950년대 후반부터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었어요. 자, 그러면 예전보다 사망률이 감소하죠. 평균 수명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요. 자, 이 당시는요, 인구가 증가했어요. 자, 그래서 인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족계획 사업, 그래서 자녀 수를 줄이자. 가족계획 사업과 경제 발전에 따라서 출생률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인구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인구의 감소를 걱정할 수준으로 출생률이 낮아졌다.